지금 대한민국 보수파 진영은 어느 때보다 경량 속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며 리더십 공백이 생겼고 국민의힘 내부는 그야말로 혼돈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름 바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오늘은 한덕수 차출론의 실체와 보수파 진영의 대선 전략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 논리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현재 조기 대선과 관련해 아직 국민의힘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중에 그 누구 하나 대세론이다라고 말할 만큼 절대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어게인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는 지지자들의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개입을 할지 그것도 아니라면 관망만 할지 모든 게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전망의 연장선에서 이른바 윤석열 신당 창당이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윤 대통령과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 주변에 신당 창당하려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런 말씀을 배격한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들어 급격히 떠오르고 있는 대안이 바로 한덕수 차출론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이 소식들을 접하셨을 텐데요. 먼저 어제였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지명했습니다. 국회 추천 몫으로 이미 국회가 선출한 40여 더해 대통령 지명 몫인 이완규, 함상훈을 직접 지명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인데요. 권한대행이 대통령복 헌재 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헌정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민주당 등 야당의 강한 반발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임명을 하는 것인데 헌법 제71조를 보면 대통령이 권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헌법재판소법 제6조 3항을 보면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면 임기 종료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조항을 근거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적 권한 행사를 한 것입니다. 자, 이미 헌법재판관 2인의 임기가 4월 중 만료되는데 후임을 지명하지 않으면 헌재의 심판 기능 자체가 마비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번 인사가 단순히 헌법적 절차만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함의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인데 이번 지명으로 헌법재판소 구도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으로 보수 성향 4명 그리고 중도 성향 3명인 반면 진보 성향은 정계선, 마은혁 2명으로 쪼그라든다는 것입니다. 즉 헌법재판소의 심판권이 이른바 보수 우위로 재편되는 결정적 계기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만약 한덕수 대행이 이걸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이 당선이 돼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몫으로 재판관 2명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부가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그야말로 독재 수준의 구도가 짜여질 수 있었는데 그나마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구축했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는 보수파 진영의 마지막 방어선인 헌재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어떤 전략적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이슈가 어제 엄청난 주목을 받았고 또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비교적 긴 시간 동안 통화를 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주목도는 한껏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나오고 있는 게 한덕수 차출론인데요. 그냥 실체 없는 썰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출마 요청 의원이 상당수다. 사실상 본인 결심만 남았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 일부 인사들까지 한덕수가 답이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고요. 일부 당내 대선 주자 캠프에서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라며 경계심까지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제 오늘 나온 보도를 종합하면 한덕수 권한대행 본인은 여전히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며 강하게 선을 긋고 있고 총리실 간부들에게도 직접 정치엔 뜻이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종합하자면 한덕수가 직접 움직이지 않더라도 이미 그를 중심으로 세력이 모이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덕수가 가진 장점은 뭐길래 대선 차출설이 나오는 거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덕수 권한대행은 전주 출신으로 호남 출신이라는 어떤 상징성을 갖습니다. 이재명이 호남에서 절대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빈틈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충분히 비집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 한 가지 하고요. 우파 좌파 정권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경제 외교를 아우르는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재명과 선명히 대비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지, 즉 국민들에게 풍기는 느낌, 그런 것도 이재명과 대비가 된다는 것인데, 저돌적이고 변화무쌍한 불안정한 그런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불안정한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평가절하하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당시 증인으로 나온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그를 비판하는 기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진 윤상현 의원이 한덕수의 대선 출마를 공개적으로 권유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윤 대통령과 상의가 된 부분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윤석열 정권의 수호의 의지가 없었다, 윤석열 정권 수호의 의지가 없었다, 이런 비판은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절 총리로 재기용됐지만 결정적인 순간인 탄핵 사태 국면에서 어떤 정치적 저항이나 조직적 대응도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윤 대통령 파면 이후 질서 있는 마무리를 주도하면서 보수 우파 정권을 지키기보다는 그냥 전향 현상 유지를 택한 인물이란 인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이 요구하는 투쟁형 리더십이나 정권 재창출에 대한 어떤 결연한 의지, 이 부분에서 치명적인 신뢰 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연장선에서 정치적 세체가 모호하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보수파 진영에선 적어도 정체성은 분명해야 하지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중도 관리형 온건파로 인식되고 있지만 대선 후보로서 이른바 중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 모두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대선에 여러 번 출마해 고배를 마셨던 안철수 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시대 정신과 부합하는 인물이냐, 이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한국 정치의 중심 키워드는 아무래도 혁신, 변화, 세대 교체, 기득권 타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대행은 노무현 정부 초대 총리 출신으로 시작해 이명박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중용된 전형적인 관료 기득권의 결정체입니다. 민심이 요구하는 전환적 리더십, 미래 비전 제시와는 거리가 있는 현상 유지형 리더십 느낌이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이 점은 선거 전 국면에서 야권의 거센 프레임 공격을 받을 여지가 크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정치적 기반이 없다는 점도 약점으로 꼽히죠. 한덕수 대행은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자 외교통상 전문가로서 행정 경륜은 인정받고 있지만 정당 기반도 지역 기반도 없습니다. 또 호남 출신이라는 건 분명히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매력적일 수는 있지만 실제 호남 민심을 조직적으로 흡수할 정치적 네트워크가 없다는 점에서 실체는 약간 확장성에 가깝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정치를 정무가 아닌 행정으로 접근하는 한덕수 특유의 거리감은 대중정치 무대에서 큰 약점으로도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보수파 진영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이후 국가의 중심을 다시 세울 지도자가 누구인지, 우리의 구심점이 될 사람은 누구인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그럴 때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정치적 욕망을 앞세우지 않고 헌법의 어떤 틀 안에서 책임을 다해온 공직자의 자세, 그리고 그가 보여준 절제와 안정감, 또한 최근 헌법재판관 인사를 통해 드러난 통찰력은 지금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관리형 리더로서의 자질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한덕수 대행의 약점도 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대중정치 경험이 부족하고 강한 메시지 파워가 요구되는 선거에서 얼마나 돌파력을 가질 수 있을지 우려도 분명 존재합니다.
누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인가? 누가 갈 길 잃은 우리 보수파의 구심점이 될 것인가?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고민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총의를 모아야 될 듯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